자, 연립일치화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연립일치화 방정식에서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연립일치화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가 3개인 경우가 있네요. 자, 우선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다는 거를 다음 같은 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기 힘드니까 뒤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드릴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해가 없다고 할 때는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비가 같다는 경우네요. 자, 미수가 3개인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원, 당연히 3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미수가 3개면 모두 3개가 될까요? 당연히 식도 3개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할게요. 자, 보시면 연립일치화 방정식은, 자, 보니까 연립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연립은 우리가 집을 살 때 그냥 단독주택도 있죠. 연립주택도 있죠. 연립주택은 두 가구 이상을 사는 주택을 우리는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연립방정식은 결국 연립방정식의 각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그 미지수의 값의 쌍을 구하면,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식이 2개든 3개든 중요한 건 뭐죠? 모두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면 우린 그거를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죠. 자, 미수가 2개면 당연히 식도 몇 개일까요? 식도 2개가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하여 미수를 소거하여 푼다. 항상 우리가 식의 계산은 2가지의 원칙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미지수의 개수를 어떻게 해요? 최대한 줄이고요. 두 번째는 차수를 최대한 낮추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가감법은 뭘까 했더니,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한 문자에 관해서 위아래에 있는 같은 문자들끼리 개수를 이렇게 맞춰주면 위아래에서 지워지고 결국 다른 문자 하나에 대한 값으로 나오게 되면 그 문자의 값을 원래 있던 식에 넣어서 나머지 한 문자의 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뭐죠? 가감법이고요. 대입법은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있는 식을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y라는 문자를 x라는 문자로 정리를 해서 아래쪽에 대입을 하면 결국 한 문자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때 한 문자의 값을 구하면 다시 그거를 원래 있던 식에 넣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대입법입니다. 자, 둘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요.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 1차 방정식인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결론만 얘기할게요.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 때 해가 없는 경우가 있죠. 해가 없는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해가 무수히 많으면 우리는 뭐한다? 부정이라고 일단 부릅니다. 자, 결국은 해가 없는 경우는 뭐냐면 결국 얘기하면 두 식을 만족하는 뭐가 없다? x, y 값이 없다. 근데 지금처럼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두 식의 x, y 값이 무수히 많다. 다른 말로 하면 두 식이 어떻게 된다? 두 식이 쉽게 말하면 일치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다음에 이거는 해가 없다는 얘기는 두 식이 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1번 지금 첫 번째 경우는 좀 간단하게 정리한 이유는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내용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수와 두 직선 위치 관계인데 왜 두 직선이 나왔을까요? 자, 보시면 다음 같은 연립 1차식은 둘 다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자, 우리가 1차식을 그래프상에 그리게 되면 뭐가 되죠? 그쵸. 직선이 되네요. 자, 결국 우리는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란 말은 결국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해를 구하라 하는데 해는 결국 뭐가 될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상의 해는 결국 뭐가 돼요? 두 직선의 뭐가 될까요? 그래프상에서의 교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1차 연립 1차 방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교점을 구하게 되면 그게 해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두 직선이 나올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첫 번째는 뭔가 했더니 이렇게 한쪽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나게 되면 직선이기 때문에 오직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면 평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치한다는 얘기는 결국 두 직선이 같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럴 때 교점은 이때는 한 개고, 이때는 그림 보시면 만나지 않으니까 0개고, 이때는 두 개 일치하니까 무수히 많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교점은 뭐가 된다? 근이 된다. 자, 기울기가 다르대요. 자,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자, 원래 있던 식으로 써주시면요. 자, 위치에 써놓을게요.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이퀄 뭐라고 쓸까요? 자, 플러스까지요. 플러스 c 이퀄 0 쓰시고요.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 이퀄 0이라고 쓰면, 자, 기울기라는 건 뭘로 결정하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넘어가면 결국 x, y의 개수의 뭐가 돼요? b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는 얘기는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같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평행하죠.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어떻다고요? 달라요. 자, 앞쪽에 있는 두 개는 뭘 결정하냐면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뭘 결정한다? 이거는 y 절편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서로 같지만 그 기울기랑 y절편은 같지가 않아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연립방이 회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결국 일치하기 때문에 일치하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같죠. 그래서 앞쪽에 두 개는 뭘 결정한다? 기울기. 뒤에는 이건 뭘 결정한다? 이거는 y절편을 결정합니다. 그럼 결국 모두 같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두 직선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 예를 하나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해가 없는 경우일 때 어떤 거일까? 해가 없으면 간단히 얘기하면 평행하게 되겠죠. 자, 평행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x와 y의 개수의 b는 기울기를 결정하고요. 상수들의 기울기는 y 절편을 결정하는데 지금처럼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같지만 어떻게 돼요? y 절편은 다른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해 주면 결국 a는 2지만 b는 마이너스 4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 안 된다?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울기와 y 절편이라고 했을 때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계산하니까 여러분 꼭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표를 보시면 자, 지금처럼 두 개의 연립일치화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 나누는데 한 쌍에 해가 있다. 다른 말은 교점이 하나 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요. 해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같이 이 두 개, x와 y의 개수의 b, x와 y의 개수 b, x와 y의 개수의 b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통틀어서 기울기라고 하고요. 자, 한 쌍에 갈 때는 기울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요거는 평행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두 개는 기울기가 같네요. 근데 요거와 요거는 뭐가 된다? 결국 이거는 y 절편이 되니까 평행할 때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고 일치할 때는 기울기와 y절편이 모두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3차 방정식에 대한 연립 방식인데요. 3차 방정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미수가 3개죠.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식도 3개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방법은 첫 번째는요. 식이 3개 있으니까 이건 우리는 뭐 한다? 가감법을 통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죠. 결국 뭐가 돼요? 가감법이란 개수를 맞춥니다. 그러면 그 개수를 맞춘 걸 가지고 우리가 더거나 빼서 결국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게 되면 우리는 가감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지금처럼 밑에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잠깐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감법이 제일 나와있고요. 나중에 문제 다뤄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형태의 질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해법은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 보시면 지금 보면 x의 개수를 보니까 요거랑 요거는 x의 개수가 어떻죠?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보니까 보세요. 기억하고 디귿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니은하고 디귿은 지금 보니까 y의 잠깐만요. 니은하고 디귿이죠. 그래서 z를 소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원래 z였는데 여기가 또 z였는데 잠시만요.
기억하고 니은이네요. 그쵸? 니은하고 기억이니까 결국 우리가 Z를 소거하기엔 어떻게 할까? 여기에 Z와 Z가 있어가지고 Z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행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